이 비포 앤 애프터 메이크오버 아시나요? 약 100만 년 전에 살았던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과 현재를 사는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놀랄 거예요. 대자연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최초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팔이 길고 다리가 짧은 작은 체형이었어요. 그들은 씹어먹는 모든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큰 소화기관이 필요했죠. 그리고 음식을 분해하는 모든 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흉곽이 매우 넓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인류는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몸집이 작고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육류와 소화가 빠른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소화관이 작아지고 큰 몸과 큰 두뇌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가 더 추운 기후로 퍼져나가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짧고 넓은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짧은 소화관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날고기와 익힌 음식을 좋아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온 8에서 9세 호모 에렉투스 아이의 골격을 살펴보세요. 그는 이미 키가 161cm에 몸무게가 48kg이었어요. 더 자랐다면 키가 거의 182cm에 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마른 몸은 덥고 건조한 환경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평균 키가 164cm에 불과했어요. 짧고 넓은 몸으로 겨울철 추위와 빙하기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정크푸드는 치아에 좋지 않지만 치아 사이가 좁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사랑니가 있는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공식품과 밀링 기술 덕분에 턱이 줄어들고 치아가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뚤어진 치아를 피하고 싶다면 덜 가공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을 위해 체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신체도 변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초기 인류는 지금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뼈를 가진 매우 활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덜 힘든 생활 방식 덕분에 뼈가 더 매끈하고 약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건 멋진 일입니다. 옛날에도 인간은 멋졌지만 지금은 더 멋질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뼈는 슈퍼모델과 같아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기에도 꽤 멋져요. 하지만 더 튼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아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는 6.5제곱센티미터당 무려 2540kg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씹는 힘이 엄청나죠? 뼈에 대해 말하자면 뼈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뼈 질량의 약 25%는 실제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엔진에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눈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이면 기본적으로 앞유리창을 닦는 것과 같아요. 얼굴이 붉어지고 뺨이 빨개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위 내벽도 붉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 붉어지면 몸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위벽도 포함됩니다. 혈관이 많아서 평소보다 혈액량이 많으면 붉게 변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량은 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풀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방목하는 동물은 생립과 풀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가 하나뿐이라서요. 우리 모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2개의 초고속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으로 작동하면 단 0.1초 만에 눈을 감아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눈을 더 자주 깜빡이고 친구들과 영화를 볼 때 한꺼번에 눈을 깜빡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만의 이상한 습관일지도 모르죠. 강한 악수를 구사하는데 그게 다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새끼손가락이 진짜 MVP였네요. 농담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새끼손가락은 손 힘의 50%를 담당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가 이렇게 강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발가락은 몸무게의 거의 절반을 지탱하는 2개의 작은 친구와 같아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발가락은 걷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 색깔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 금발이 약 3%, 모든 종류의 갈색이 약 11%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매우 짙은 갈색을 포함한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손톱이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손톱은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단단히 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눌러주는 구조를 제공하기도 해요. 다재다능하죠? 라푼젤은 잊어버리세요. 머리카락과 손톱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은 원래 크기의 51%에 불과했던 것이 다시 전체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손상시키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우리 몸무게의 무려 15%를 차지합니다. 푹신한 고양이 스노우볼보다 털이 더 많이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매년 최대 4kg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죠. 토마토가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자에 얹은 토마토 소스를 즐겨보세요.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고 미각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입에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시고 맛을 음미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1조 개가 넘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냄새는 먼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익숙한 냄새를 맡을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낮잠을 자는 동안 후각도 휴가를 떠납니다. 따라서 방에서 쓰레기통에 불이 나서 냄새가 나더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꿈나라에 있으니까요. 꿈에 대해 말하자면 왜 어떤 꿈은 흑백이고 어떤 꿈은 무지개가 폭발하는 것 같은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 어떤 TV를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조부모님은 꽤 지루한 꿈을 꾸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꿈을 좇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은유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구강 청결제를 유행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이 많은 여전히 세균의 온상입니다. 역겹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나쁜 것들은 막아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배꼽은 사실 우리 몸에서 2번째로 더러운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태어난 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세균의 온상이 되죠. 2300여 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